오른쪽 그림에서 세 직선이 서로 평행하고 x의 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그림을 좀 크게 합시다. 이 문제는 방향성을 두 개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방향성 보통 평행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평행선이 있으면 그 사이로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럼 만나는 교점이 있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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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6개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비율과 이렇게 비율은 같은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비율과 이렇게 비율은 같은 겁니다. 아니면 전체랑 아랫변은 다시 전체랑 아랫변 이 비율이 성립해요. 이거는 이제 평행선을 기준해서 본 거고 평행선 기준이 아닌 삼각형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긋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 내부에서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때는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 그러면 여기서 이변과 이변의 비율은 그냥 느낌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의 비율과 같을 거예요. 그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이기 때문에 이변의 대응변은 이변이 되고 이변의 대응변은 이변이 되고 다시 이변의 대응변은 이변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다시 여기는 이 삼각형과 뭐 이렇게 삼각형도 닮음이기 때문에 이변 혹은 이변과 이변과 이변 여기는 닮음비가 성립하겠죠. 이런 식으로 평행선과 삼각형에 만들어지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적절히 그 비례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성립하니까 이쪽도 이런 구조로 성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틀리지 않게 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문제도 보면 그림 너무 조금해서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에요. 근데 어떤 비율로 닮은 거냐, 누구랑 닮았냐면 여기 있는 이 각과 이 각은 억각이 되고 얘랑 억각이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4라는 변이 있죠? 4랑 이쪽 변이에요. 네, 이쪽 변. 여기서는 지금 당장 못 구하겠네요. 이 변을 모르니까 지금. 네. 이 변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여기를 보지 말고 이쪽을 먼저 봅시다. 이쪽에 지금 숫자가 잘 나와 있으니까. 네, 이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여기 이렇게 평행선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한 이렇게 직선 두 개가 지나가죠. 그럼 만들어지는 교점 여기, 그다음 여기를 통해서 비례를 성립시킬 수 있을 겁니다. 변 길이를. 네. 여기를 먼저 보기보다 다시 선을 그려드릴게요. 여기 평행선, 여기 평행선, 여기 평행선에 선분기를 좀 용이하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 선과 이쪽 선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만들어지는 교점이 여기, 그다음에 여기예요. 그럼 여기가 6대 10이죠? 6대 10의 비례는 몇 대 몇인가요? 3대 5죠. 비례는. 그럼 그 이 6대 3, 3대 5의 비율은 그대로 이쪽으로도 이렇게도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3대 5. 그럼 비례식 3대 5는 9대 이변 길이를 모르니까 그냥 y라고 합시다. y. 그 비례식을 풀어보니 3y는 45. 따라서 y는 15.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길이가 이제 15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길이가 15. 그럼 여기는 얼마 남죠? 11이 남죠. 15에서 여기는 4를 뺀 길이니까. 그리고 나면 아까 말했던 그 내용. 이 그림 너무 조그마하니까 살짝 좀 다시 그릴게요. 이런 느낌인데 약간 그림 이런 느낌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가 4고 이쪽이 11이 된 거예요. 근데 구하라는 변은 이 x까지 봐야 되니까 x까지 봐야 돼. 요만큼이죠. 여기를 다 봐야 되겠네요. 그럼 11과 9를 합친 얘는 20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변이 3일 때 이쪽이 얼마냐 물어봤기 때문에 4대 20은
3대 x. 이거 약분하면 1대 5가 되죠. 3대 x. 따라서 x는 15가 됩니다. 17페이지의 9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두 점 DE는 선분 AB의 3등분점이고 점 F는 AC의 중점이랍니다. DF 길이가 4일 때 CG의 길이가 얼마냐, 여기 길이 얼마냐 물어봤죠. 자, 이 문제를 하려면 이 개념을 알아야 되죠.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는 개념. 삼각형 세 변 중에 두 변의 중점을 잡아요. 그럼 중점이니까 이 변 길이와 이 변 길이 같을 테고 얘랑 변 길이가 각각 같겠죠. 그 중점을 연결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선분은 아래에 있는 선분 길이의 반이 된다 라고 배웠으며, 그리고 이 선분과 이 선분은 평행관계에 놓인다. 맞습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삼각형의 중점 정리를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죠. 삼각형 세 변 중에 한 변에만 중점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 변 길이와 이 변 길이 같은 한 변에만 중점을 잡고 대신에 아래에 있는 선분의 평행선을 그어줍니다. 위에는 중점 두 개를 이은 거고 이쪽은 중점 하나에 평행선을 긋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쪽 나머지 선분의 이 위치도 결국은 중점이 된다. 이 변에 중점이 되며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선분 길이는 위에 있는 선분 길이의 2배. 이해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어떤 게 적용될지 모릅니다. 위에 있는 게 아니면 아래에 있는 게. 그런데 이 문제는 풀기 위해서는 삼각형 두 개가 눈에 잘 보여야 돼요. 이 삼각형 하나와 그다음에 이 삼각형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저 초록색은 이렇게 돼 있었던 이 초록색은 여기가 지금 그렇죠? 설명은 여기서부터 하는 게 맞겠네요. 파란색 삼각형에 여기 중점 잡고 여기 중점 잡았죠. 그럼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이 선분은 아래에 있는 선분의 반이 되죠. 따라서 아래에 있는 선분 길이는 윗선분의 2배가 됩니다. 그럼 이 길이는 8이 된다는 거. 선분 EC의 길이는 8이 되면서 동시에 선분 DF랑 선분 EC는 평행이 성립하죠. 얘랑 이렇게 평행이 성립한 거예요. 그 다음 약간 다 초록색에서 초록색 삼각형에서 한 선분의, 여기 표시하기 위해서 좀 색깔 달리 할게요. 한 선분의 중점을 잡고 그 중점에서 얘랑 평행하다는 뜻은 이 선분과 이 선분도 평행하다는 뜻이겠죠. 선분 EG랑 DF도 평행하다는 뜻이잖아요. 한 선분의 요 개념이에요. 한 선분의 중점을 잡고 아래에 있는 선분 길이에 평행선을 그으면 그 만나는 위치에 있는 점도 BF의 중점이 되며 이 길이, 선분 DF 길이의 얘는 절반이 된다. 2가 된다. 따라서 선분 CG의 길이는 선분 EC의 길이에서 선분 EG의 길이를 빼는 거니 8-2, 6이 정답입니다. 밑에는 11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3등분점 EF를 찍고 그 다음에 BD의 중점에 D를 찍었죠. 그 다음에 BG의 길이가 24일 때 GE의 길이, 여기 길이를 다시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자,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셔야 됩니다. 이 변의 길이를 X, 그럼 이 변의 길이는 2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다시 이렇게 삼각형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번엔 얘랑 중점이잖아요. 중점을 이은 선분은 아래에 있는 선분 길이의 반이 된다. 그럼 아래에 있는 선분 길이는 여기는 24에다가 이쪽에는 x를 더한 거니 24 플러스 x예요. 걔는 요 위에 있는 선분의 2배랑 같다. 넘어가면 3x는 24이므로 따라서 x값은 8 이렇게 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와 BC가 평행하고
MN이 중점이고 BC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 문제랑 물론 관련도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좀 공식들 같은 거 좀 정리해 봅시다. 이 사다리꼴 문제 나왔을 때 윗변 길이를 A라 부르고 아랫변 길이를 B라 불러요. 근데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위아래 평행선을 긋고 이쪽을 M, 이쪽을 N이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자, 있을 때 가운데 있는 이 선분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이 X의 선분 길이 여기다 쓸까요? 네. 이 변을 X라고 한다면 이 X의 선분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나요? 이런 거 빠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걸 문제 풀 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죠.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좀 지저분해질 텐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을 이용해서 이 변의 길이를 구해요. 또 이쪽에서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을 이용해서 이 변의 길이를 구한답니다. 그 둘을 더하면 저 x가 나와요. 원래는 그렇게 구하는 거나 아니면 선을 이렇게 보조선을 이렇게 긋지 말고 이렇게 그어줘요.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으면 이게 평행선에 대해서 이 변이 A, 그럼 여기도 A, 여기도 A가 되죠. 그리고 다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를 가지고 이 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A와 B를 더하면 X가 나와요. 방식은 두 가지인데 그 방식을 간단히 줄여서 이제 공식화한 게 있죠. 웬만하면 저 방식은 기억하고 문제 풀 때도 적용해야 되겠지만 빨리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면 되죠. 왼쪽에 있는 두 선분의 길이 또는 비율을 더한 것 분해 위에 있는 길이나 비율 값은 아래에 있는 변에도 곱하고 아래는 위에도 곱해서 둘을 덧셈하면 x의 총 길이를 계산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문제는 여기다 대각선을 그어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줍니다. 그럼 그때 여기 있는 선분 길이가 나타나거든요. 이 길이가. 가운데 대각선과 가운데 있는 평행선이 만나서 만드는 교점에 이 내부에 있는 선분의 길이. 이 길이를 y라고 한다면 저 y를 구하는 공식도 있어요. 위에 있는 공식과 거의 흡사합니다. 딱 한 군데만 다르다 생각했어요. 분자에 있는 부호가 달라요. 이렇게. 이거를 구하는 방식은 이 x를 구한 다음에 있죠. x를 구한 다음에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를 뺍니다. 빼는데 이 두 개 변 길이는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2에서 빼내면 여기 있는 y가 나온다는 얘기죠. 공식을 암기를 이렇게 좀 해두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거를 학교 시험에 분명히 이런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겁니다. 어떤 게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저런 사다리 관련된 문제는 거의 100%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저거 나왔을 때 아까처럼 대각선을 긋거나 평행선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내부에서 대각선 그어서 만들어지는 교점 같은 경우도 x를 구한 다음에 이쪽 양쪽 변의 길이를 빼낸다. 이런 개념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걸 시험장에서 계속 또 증명하고 또 문제 또 하나씩 다 그림 그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연습할 때 많이 했고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저렇게 빠르게 좀 접근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치, 민준아?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전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더 쉬운 건 뭐냐면 만약에 이 도형이 이렇게 반 나눠져 있어요. 딱 반. 여기 변 길이 같아서 이게 1대1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이죠. 그럼 윗변, 아랫변, 가운데 x를 구하시오. 그러면 요 x를 구하시오. 그러면 저 mn에다 뭐 대입하면 돼요? 여기 mn에다가 각각 1씩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모는 2, 분자는 a 플러스 b. 평균값 구하는 거네. 1대1일 때는 가운데 있는 선분은 윗변 a와 아랫변 b의 평균값 계산하시면 돼요. 그 가운데 그것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어서 여기 있는 변 길이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다 1, 1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y의 변 길이는 2분의 긴 변 빼기 짧은 변. 그러니까 어디 윗변 빼기 아랫변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위아래 두 개 변 중에 긴 변 빼기 짧은 변하면 이게 바로 y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약간 얘도 이제 그런 개념에 가까워요. 지금 우리가 뭘 구하는 거였죠, 근데? 어디 구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BC의 길이 구하는 거네요. 그럼 됐네요. 끝났잖아. 여기서 답이 나온 거야, 지금. 이 구조에서. 이 BC의 길이를, 지금 책에 나온 BC의 길이를 B라고 합시다. 여기 책에 써드린 것처럼. 설명한테 써드린 것처럼. 그죠? 여기 있잖아요. 이 길이. 딱 저건데? 4는, 여기다 따라 써볼까요? 4는 2분의 B-6. 양변에 2를 곱하면 8. 마이너스 6 넘어가면 B는 14.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걸 알아두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공식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금방 단순해지고 풀이수도 단순하잖아. 실수도 적고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식을 선생님 암기하라고 강요하진 않지만 알아두면 너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은 알아두라는 얘기야. 그리고 공식 수십 개 되는 것도 아니고 요 다음 파트에서는 공식 여러 개 나오긴 하는데 그 연습 조금만 하면 금방 익힐 수 있는 공식들이니까 좀 빠르게 갑시다. 시험장에서 또 나중에 시간 없어서 못 풀었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닮으면 원래 시간이 잘 없어. 하나씩 다 따져보고 그림 그리고 비례 따지고 해야 되는데 금방 풀리겠냐? 이런 거라도 잘 익혀놓고 빨리빨리 적용해야 시간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근데 몰랐어. 내가 어제 갑자기 선생님 나한테 야, 이 새끼야. 어제가 할로윈데이였어. 너 나한테 짜대기 한 대 맞고 너 좀비 되라. 그래서 한 대 맞았어. 골이 흔들리네? 뇌가 막 어지럽고 제정신이 아니야. 생각이 안 나. 선생님 덕분에 이 공식이 생각이 안 났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틀릴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틀릴 수는 없으니 그때는 이런 방식을 쓴다라는 거죠. 어떤 방식 씁니까?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에서 본다면 여기가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쓰고 있는 조건이에요. 반반, 평행선, 위에 있는 선분의 반, 여기는 3이 되죠. 같은 구조로 해도 3이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길이는 얼마가 되죠? 10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길이가. 그리고 우리는 이변의 길이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10이 필요했던 건 아니고 이제 남은 거는 여기 왼쪽이나 오른쪽 아무 데나 한 군데 여기 D, 여기 B, 여기 C 여기 중점이었잖아요. 이건 평행선이고 이렇게 중점. 근데 여기 있는 길이가 얼마냐면 7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4와 3을 더한. 그럼 중점 연결 정리에 따라 아래 있는 선분은 윗선분의 2배가 된다. 14. 뭐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안 되면 저런 방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자, C형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 BD와 DE가 같고, 뭐 그림에 대한 설명하고 있죠. 그림이 워낙 잘 나와 있어서 그림만 크게 할게요. X의 변 길이를 구하시오. 저 X의 선분 길이를 구하시오. 아, 이거 어떻게 구하죠? 굉장히 머리 아픈 문제인데, 아까 풀었던 이 문제랑 같은 구조의 문제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뭐 이런 식의 문제나, 이런 식의 문제랑 같은 구조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자, 그럼 어떻게 풀어갈 거냐면, 처음에는, 이게 지금 3등분대, 잠깐만요. 여기만 같은 길이에요. 여기만 같은 길이. 그럼 여기서 뭘 쓸 수 있냐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거졌죠. 이 선분 길이와 이 선분 길이 같은데, 얘랑 평행이 되도록 선을 그었으니, 이 C도 BG의 중점에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이 길이의 절반이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를 알아낼 수 있으면 여기 있는 이 G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이 G의 길이에서 6을 빼면 여기 있는 X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주력해서 봐야 됐어야 되냐면 여기를 주력해서 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삼각형에서 이변을 알고 싶고 나와 있는 조건은 이변이 나와 있으니까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은 동이죠. 평행선이니까 AA 닮음. 비례는 6대 10 맞나요? 6대 10 약분하면 3대 5예요.
두 도형의 닮은 비가 3대5인데 이 3대5는 어디까지 적용이 되냐면 이 선분과 이 선분에도 적용이 되겠죠. 6대 선분 DC 따라서 3DC의 값은 30, DC의 길이는 10이에요. 됐나요? 네. 이거 좀 지우고 헷갈리니까. 자, 이 DC의 길이가 10이 나왔네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기를 보는 거예요. 이 부분. 여기는 10에 이 길이는 2배니까 20 이렇게 되겠죠. 근데 20에 저기가 6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x는 20-6, 14 이렇게 됩니다. x, y의 곱을 계산하시고 x값, y값을 따로따로 구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 선분과 이 선분의 길이가 12대 6이죠. 아니 12대 18이죠. 12대 18. 그럼 6으로 확분하면 2대 3이잖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2대 3. 다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2대 3. 그 다음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2대 3.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2대 3.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2대 3. 큰 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2대 3이에요. 다 2대 3이에요, 이거는. 어느 쪽에 짝을 짓든 간에 대응되는 삼각형끼리 모으면 다 이 구조상 2대 3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필요한 부분만 본다면 x를 구하려면 여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닮은 도형. 비례는 2대 3. 2대 3은 4대 x. 그렇죠? 2대 3은 4대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2x는 3, 4, 12. 그래서 x는 6이 된다. 이해됩니까? 그럼 y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다시 2대 3 닮음이 성립하죠. 그럼 2대 3은 y대 5. 그럼 3y는 15. 따라서 y는 3분의 15. 그래서 x와 y를 곱하시오. 6 곱하기 3분의 15. 약분하면 30.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10이네요. 네. 이거 왜 15가 됐죠, 갑자기? 너 때문이야, 이민준? 이렇게 되겠네요. 자, ABC 삼각형에 이렇게 내각의 이등분선 긋고 다시 수직으로 만나도록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 선분기가 저렇게 나타납니다. DF의 길이 여기인 것 같죠? 여기 길이. 이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근데 아마 이 길이를 구하려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 무턱대고 막 아무거나 막 잡아낼 수는 없고 아무래도 이 길이를 구하려면 느낌상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게 돼 있는 이 도형 길이에 닮음의 관계를 이용해야 되겠죠. 이게 수직, 얘 수직이니까 이 선분, 이 선분 평행할 테니까 AA 닮음이 성립할 때고, 네. 자, 닮음이 성립할 때니까 저 변길에 대한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 있잖아요. 여기를 x라고 합시다. 4대 x, 혹은 x 대 4. 그러면 대응변 여기 혹은 여기 이 관계를 찾든지 아니면 여기 혹은 여기 이런 식의 이제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왜? 갑자기 아는 척해? 네. 자, 그래서 이제 남는 거는 그 비례 관계를 좀 잘 따져봐야 될 텐데, 혹시 실례 안 된다면, 네. 내각의 이등분선 공식 이해해요? 이것도 기억해야 된다. 이거는 모르면 안 된다. 그때 수업할 때도 말했지만 수능에도 출제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공식 중에 몇 개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공식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예요. 삼각형의 내각을 이등분해서 만들어진 선분에서 기억해야 될 비례는 이 선분과 이 선분의 비례는 이 선분과 이 선분의 비례랑 같다. 이 그림, 이 형상화된 그림을 기억해야 돼요.
혹은 외곽의 이등분선 공식 있잖아요. 이렇게 외곽의 이등분해. 이게 삼각형이야. 이건 얘가 삼각형이었고 요 외곽을 이렇게 이등분해요.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수학적인 비례는 이 변 대 요 삼각형 변 따라서 이 변의 비례는 쭉 갔다가 다시 여기를 만납니다. 이렇게. 이 형상화된 그림을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위의 공식과 아래 공식에 누가 더 중요하다고 묻는다면 위에 있는 내각의 이등분선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외곽의 이등분선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내각의 이등분선은 정말 심심할 때마다 고2, 고3 애들이 시험 볼 때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진짜 모르시면 안 되는 구조죠. 그럼 지금 개념이 네.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중간 풀이에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그 단원에 여기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 이 개념을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풀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생각보다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뭔가 착각하셨나 본데요. 네가 어떤 수학적 문제가 있잖아? 그 문제를 풀기 위한 풀이가 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여기가 이거라고요.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막 여러 가지 개념 중에 중간에 계산 중에 이게 필요할 때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이 식을 만들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되는데 요거를 모르니까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못 하는 거죠. 별거 아니네요.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자신감도 필요하죠. 뭐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를 잘 써먹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때 도움이 된다니까? 별거 아닌데? 잘 기억할까? 뭐 그런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네. 별거 아닐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만 좀 보시면 돼요. 이게 따로 그려드릴게요. 겹치면 헷갈리니까. 여기 A, B, C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내각이 2등분 된다고 선이 쭉 그어져 있는 상태고 이 길이가 20일 때 이 길이가 지금 10인 상태죠? 그럼 비례는 2대1 아닌가요? 그럼 여기도 2대1이겠지. 맞습니까? 우리가 했던 아까 파란색 전분 길이. 얘가 2대1이래.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닮은 비가 2대1인 거예요. 그럼 2대2, 2대1은 4대 x 이해됩니까? 그래서 2x는 4가 되므로 따라서 x는 2가 된다. DF의 길이는 2cm이다. 아시겠죠?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이건 내각의 이등분과 외곽의 이등분이 같이 있는 문제인 거죠. AB 대 AC의 비율이 3대 2일 때 CD의 길이를 구하시오. AB 대 여기 있는 변과 AC의 비율 이게 3대 2일 때 좀 전에 한 대로 보면 그럼 얘도 3대 2 아닌가? 3대 2 그죠? 내각의 이등분이었잖아요. 이쪽이 3대 2면 네, 이쪽도 3대 2가 된다. 지금 우리 CD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BE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어요. BE의 길이. 를 구하기 위해서 3대 2는 선분 BE 대 4 이렇게 되겠죠. 비례는 3대 2였으니까. 그래서 BE의 길이를 계산해 보면 6 되셨죠? 네. 그 다음은 이거 살짝 지우고요. 이 삼각형을 보시고 이 삼각형의 외곽의 이등분선 그럼 비례는 3대 2는 이게 쭉 가요. 쭉 다시 일로 돌아와요. 얘도 3대 2 이렇게 되겠죠. 비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3대 2는 선분 BD 대 선분 CD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변이 어디냐면 CD를 몰라요. 이 3대 1은 지울게요. 이 CD의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럼 비례가 3대 2는 BD 여기가 6이었잖아 아까 전에. 네. BD는 BC에다 CD를 더한 거니까 10 플러스 X 대 X 괜찮죠? 네. 비례식을 풀어요. 3X는 20 플러스 2X
따라서 x는 20. CD의 길이는 20이 정답입니다. 풀었던 거랑 좀 유사한 문제죠. 이걸 좀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6대 9 약분하면 2대 3이에요. 그럼 2대 3은 나머지 두 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근데 x가 여기 있으니까 구하기 힘드니 여기서부터 구합시다. 얘도 2대 3이 성립하네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길을 지금 우리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길이를 x라고 y라고 합시다. 이 길이를 y 이렇게 줄게요. 근데 식을 세운 대로 써볼까요? 2대 3은 저 위쪽에 있는 것 4 플러스 y 대 12 비례식 12 플러스 3y는 24 따라서 y는 4 여기 4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그려보면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지금 y 값인 4로 잡았고 여기서 이제 12가 돼 있죠. 됐니?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 x를 구하기 힘들겠네. 여기를 보지 마시고 여기를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요 위치를 그림 크기는 좀 다르니까 좀 이해하시고요. 여기가 3이죠. 얘가 지금 4라고 돼 있고 여기는 얼마인가요? 16이죠. 그죠? 여기 있는 점에서 4에서 11을 더하는 16. 여기 있는 길이를 뭐라 쓸까요? 여기 있는 길이를 9cm. 그림을 내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림을 내가 순간 착각을 했죠. 근데 이게 여기가 x죠 그냥? 난 이게 순간 이 점으로 착각을 해서 순간 네. 가까이 이게 칠판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 보면 가끔 이렇게 착시 현상 같은 게 발생해요. 순간 뭘 놓치는 경우. 아, 네이버에 4대 16은 3대 x 이렇게 비례가 만들어지겠죠? 1대 4는 3대 x 따라서 x 얼마예요? 12 네, 이렇게 됩니다. 네.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문자로 표현돼서 좀 여러분 쓰기가 연습하기가 좀 불편하긴 할 겁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나왔을 때 보통 이렇게 사다리꼴 문제 나오면 이게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죠. 이런 것들 여기 M, N, A, B 이런 거 여기 가운데 있는 변 길이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 구한 것처럼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 뭐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런 걸 떠올리려면 이 위치의 값이 필요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게 각각 얼마라는 거가 안 나와 있잖아요. 저게 안 나와 있을 때는 실제 학교 시험에 이게 안 나와 있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이제 헤매니까. 나와 있는데도 하면 공식이나 연습한 대로 이거 나와 있으니까 공식 써먹어야지 아니면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할 텐데 이게 안 나와 있으면 순간 뭐야 왜 가장 중요한 이쪽 변 길이가 안 나와 있는 거지? 당황한다는 얘기죠. 그때는 잊지 마시고 이 삼각형을 보셔야 돼요. 자, 이 두 삼각형은 닮은 동이겠죠? 비례는 A 대 B 아니겠나요? 그죠? 여기에 대응하는 면이 여기니까 비례는 A 대 B가 성립하겠죠. 그럼 A 대 B. 잘 보세요. 얘가 A, 얘가 B죠. 이거를 일로 옮겨 합시다. 이렇게 돼서 여기가 A, 얘가 E, 얘가 B인데 지금 얘 A, B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쪽과 이쪽 비율도 A, B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쪽 왼쪽의 비율이 안 나와 있을 때, 여기 비율이 안 나와 있을 때는 이 윗변과 아랫변의 비율을 그냥 여기다 갖다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크게 문제 없다는 얘기죠. 이런 개념에 따라서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이 된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이제 마무리. 자, 마무리. 근데 저희가 구하는 건 OF입니다. 여기입니다. 하나 여쭤볼까요? 얘들아? 실례 안 된다면 OF의 길이와 OE의 길이는 같은 길인 거 알겠니? 같은 길인 거 알겠어? 왜 같은 길이야? 여기서
이게 B, 여기 A, 여기 B 이렇게 돼 있죠. 아, 여기 A, B가 있고, 그치? 여기 A가 있잖아, 이렇게. 맞니? 이 삼각형, 큰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지. 그럼 여기서 이변을 구할 때 B 대 A는, 비례가 B 대 A 플러스 B는 여기 이변을 X라고 합시다. X 대 A 이런 식이 써지지 않겠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이렇게 오른쪽을 따로 그릴게요. 이렇게 분리해서 여기 이변을 Y라고 합시다. 여기 A죠. 똑같이. 이게 A고 얘가 B 이렇게 돼 있는 꼴이지? 여기만 그렸다는 뜻. 여기만 따로 빼서 옆으로 살짝 빼서 그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도 그러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고 B 대 A 플러스 B는 B 대 A 플러스 B는 Y 대 A 똑같잖아.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결국은. X, Y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이해됩니까? 자,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잘 보자. 아까 우리가 배웠던 공식 중에 이거 기억하시죠? 얘 M, N, A, B 이거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옆으로 옮겨놓으면 돼요. 이거를 A로 바꾸고 이걸 A로 바꾸는 거잖아. B로 바꾸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이렇게 바꿔 쓰면 돼요. 위아래를 더한 거, 아이고. 이 선분의 길이는 위아래를 더한 거 분의 위는 아래다 곱하고 AB, 아래는 위다 곱하고 AB, 둘을 더한 것. 따라서 여기는 선분의 길이는 A 플러스 B분의 2AB지. 이 전체 길이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여기만 구할 거라며. 여기는 이 선분 길이의 뭐라고요? 반이라고 그랬잖아. 반.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가 같기 때문에. 약분했더니 A 플러스 B분의 AB 이렇게 약분되고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A마다 6시 네? 할 말이 없네요. 자, 오른쪽 그림 같은 ABC에서 AE와 EB의 비례가 1대2, 그 다음에 BD와 CD가 변길이 같을 때 CE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는데, 자, 이게 1대2라고 되어 있죠? 이게 1일 때 얘가 2예요. 이 문제는 여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점 D에서 여기는 선분 CE에 평행이 되도록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본다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한 선분의 중점을 잡고 마주보는 선분의 평행선을 긋게 되면 이 점도 이 선분 BE의 중점에 도달하죠. 그럼 이 2라는 변 길이가 1로 각각 쪼개지다 보니까 이게 3등분 된다는 뜻이에요.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가 3등분이 됨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이쪽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는 12에 이쪽에 있는 길이는 반이 될 테니까 6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 여기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도 마찬가지예요. 삼각형의 또다시 중점 연결 정리. 이 선분 A, 이 점에 여기가 중점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분과 이 선분 길이가 서로 같고 얘랑 지금 평행한 상태다 보니까 평행선을 그으면 다시 이 선분 길이는 아래 있는 선분의 반인 3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PC의 길이를 원했죠? PC는 12-3. 9가 정답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점 E는 AC의 중점이고, 여기 중점 표시되어 있죠? F는 AD와 만나는데 그 길이가 5와 4로 쪼개지고, BF와 FE, 여기랑 여기의 비율이 각각 몇 대 몇인지를 간단한 자연수비로 나타내시오인데, 자, 얘도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이 삼각형에서 한 선분의 중점을 잡아주시고
그 잡아준 중점에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주시면 여기는 이 변의 길이는 4라는 변의 반, 2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은 동이죠. 평행선을 걷기 때문에. 그럼 변의 이 삼각 위아래에 닮은 비는 2대 5가 되고, 그러면 이게 2, 5면 이쪽도 5일 때 이쪽도 2가 된다. 비례는 그렇게 성립한다는 뜻이잖아요. 닮은 동이니까. 그래서 책에 나온 것처럼 순서대로 BF랑 FE의 비례를 구하셔. 네, 5대 2가 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 EF, BC가 사다리꼴이고 F는 중점 90도 변경이 잘 나와 있고, 저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제 삼각형만 크게 봅시다.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 높이 필요할 텐데 이 세 점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삼각형의 어디를 밑변으로 보는 게 지금 문제상 유리하냐면 여기를 밑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높이 값은 그 밑변이 바라보는 꼭지점 B에서 그 밑변까지 수직의 길인데 지금 이게 연장선을 그려서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네, 높이가 만들어지죠. 얘가 밑변이고. 그래서 이 높이 값은 여기 나와 있어요. 8의 절반, 4.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선분 2p 곱하기 4. 이게 넓이 값이 되겠죠. 근데 결국은 2p만 구하면 이제 문제는 끝났다는 뜻인데, 2p를 구하려니, 너무 쉬운데 이것도? 왜 C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삼각형에서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씁니다. 중점을 잡고 아래에 있는 선분의 평행선을 그었으므로 이 변의 길이는 아래에 있는 10의 절반값인 5가 되고, 그럼 8에서 5를 빼면 이 길이는 3이 남더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네, 6이 정답입니다. 내부에 있는 이 사각형이 도대체 무슨 사각형입니까? 여기도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죠. 여기 있는 이 선분의 중점, 여기는 선분 AD의 중점.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는 선분은 아래에 있는 선분 길이의 반이 되죠. 아래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선분 BD의 반. 그래서 얘는 2분의 1 BD라고 쓸게요. 근데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 이렇게 된 삼각형이죠. 삼각형 BCD. 여기서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삼각형에 여기 있는 BC의 중점, 여기 있는 CD의 중점을 각각 FG로 잡아서 얘도 중점 길이 이은 선분이죠. 그럼 아래에 있는 선분 길이인 BD에 얘도 반이 돼요. 2분의 1 BD. 마주보는 선분 길이 서로 같아졌네요? 네. 근데 아직은 모르죠. 마주보는 선분 길이 같아졌다는 이유만 가지고는 모르겠고. 나머지를 바꿔야 되는데, 나머지는 이거 보조선이 필요해요. A와 C이 있습니다. 여기 삼각형 AB, 이게 G였나요? C였나요? 네, ABC,를 보시면 AB의 중점이 E고 그 다음에 BC의 중점이 여기 F였기 때문에 또 다시 얘는 중점끼리 이은 선분이에요. 중점끼리 이은 선분은 여기는 선분 AC의 반이 되겠죠. 얘가 2분의 1 AC가 돼요. 근데 그 부분은 이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삼각형 ADC를 봅시다. 이번에는 ADC. ADC에 여기는 AD의 중점, 그 다음에 CD의 중점과 중점을 이었으니 다시 여기 있는 GH는 이 아래에 있는 선분 길이인 AC의 절반이죠. 2분의 1 AC. 됐죠? 그 표현을 다 하고 봤더니 결국은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도 서로 같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 길이가 서로 같은 사각형, 평행사변형. 그럼 직사각형일 수도 있지 않나요? 마주보는 두 쌍 대변 서로 같으면 직사각형도 마주보는 두 쌍 대변이 같잖아요. 그런데 마주보는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두 선분 길이 같다. 그건 맞는 말인데 반대로 마주보는 두 선분 길이 같다고 해서 이게 다 직사각형을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마주보는 선분 길이 같은 거는 일단 평행사변을 시작했다가
거기서 우리가 배운 대로 내각이 90이 된다거나 아니면 대각선 길이 같으면 그게 직사각형으로 이제 추가되는 거고 아니면 대각선이 서로 다른 수직 이등분 하거나 이웃하는 변길이 같거나 아니면 대각선이 한 대각 이등분하면 이건 마름모가 되는 거고. 근데 마주보는 변길이 같다만 가지고는 이게 직사각형이나 마름모로 추가될 조건이 더 없는 상태라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알려진 바로는 평행사변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1번 MN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이것도 좀 책에다 써놓도록 합시다. 이 공식도 예전에 수업할 때 설명드렸는데 뭐 다 까먹으셨겠죠? 네. 뭔지 알고 내요. 자,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줘요.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줘요. 평행선 보이나? 평행선을 그어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점에서 이쪽을 이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고 여기 있는 점에서 얘를 이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평행선이 이게 원래 네, 저 AB가 긴 건데 네? 아, 그거는 상관없어요. 좌우 반전이 되죠. 그건 상관없어요. 여기는 변기를 A라 부르고 여기는 변기를 B라 부르고 얘랑 평행해요. 그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선분기를 C라고 했을 때지. 이랬을 때 가운데 저 두 선분이 만나는 교점에서 다시 양쪽 선분에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줍니다. 그럼 결국은 이 세 선분이 모두 다 평행한 상태가 됐겠죠? 얘랑 원래 평행했고 여기까지 평행해진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저렇게 선을 긋다 보니까 이 빨간색 선을 X라고 합시다. 이 길이를. 그 다음에 이 X를 내리면서 C가 좌우로 나눠지죠. 그 나눠진 왼쪽 변의 길이를 Y라 부르고 오른쪽 변의 길이를 Z라고 한다면 이 XY, Z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일단 X는 A 플러스 B 분의 AB. Y는 A 플러스 B 분의 AC. Z는 A 플러스 B 분의 BC.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외우는 방식을 그냥 무턱대고 오지 말고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보시면 X라는 변길 있죠? 이 X. 이 X를 보니까 가운데 있잖아. 그럼 가운데 있는 X를 구하는 방식은 양쪽 길이는 어쨌든 이 공식에 보면 공통점은 다 분모들이 A 플러스 B예요. 양쪽 변의 길이를 더하는 게 다 분모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겠죠? 그럼 저거 잘 기억해 두면 분자값만 잘 정리하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가운데 있는 X는 말 그대로 가운데 있어서 이 A, B, C 세 개 중에 그냥 왼쪽과 오른쪽에 가운데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Y는 이 X, Y 세 개의 변 중에 위치상 왼쪽 아래에 있는 변이잖아요. 그럼 이 A, B, C 세 개 중에 A가 왼쪽, B가 오른쪽, C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 세 개 변 중에 왼쪽 아래를 골라서 곱하시면 돼요. 왼쪽과 아래쪽. 그래서 A, C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Z는 이 세 개 X, Y, Z 중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위치잖아요. 그럼 A, B, C 세 개 중에 오른쪽 변과 아래 변을 곱하면 돼요. B와 C, B, C 이렇게. 그럼 외울 때 조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것보다는. 자, 이제 문제를 빨리 적용해 봅시다. 네. 처음 그림은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만 보시는 걸로 이렇게. 딱 이 그림이죠. 약간 좌우 반전됐을 뿐이지. 가운데 있는 변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변 구하라는 얘기네. 그 선분 PQ는 양쪽 변 길이 30과 15를 더한 거분에 둘을 곱한 값. 10cm. 그럼 분모는 45, 분자는 450. 약분하면 10 이렇게 되네요. 이 길이가 10이에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오른쪽 그림은 이제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럼 내가 필요한 그림은 여기를 보시는 거죠.
네,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얘랑 평행. 사다리꼴이죠. 근데 여기 있는 변이 10, 여기 있는 변이 30. 이걸 반 나눴네? 이 변 길이, 이 변 길이. 이렇게 같죠? 이해돼요? 이걸 세워봐,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 나온다. 이게 10, 30. 가운데 1대 1. 아, 이거 공식 자체는 양쪽에는 두 변을 더한 다음에 위는 아래 곱하고 아래는 위로 곱하다 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길이는 결국은 10과 30의 네, 평균값이 되더라. 그래서 20. 그래서 ML의 길이는 20이 정답이다. 공식 두 개 섞으니까 굉장히 쉬워지죠, 문제가? 아니면 꽤 어려웠을 텐데. 자, 뜀틀은 이렇게 사각뿔대처럼 생긴 뜀틀이 있는데, 위에는 저 길이가 35, 아래에 있는 밑변의 길이가 71인데, 이 뜀틀 4개의 간격이 일정하답니다. 세 번째 틀의 아랫변, 여기겠죠, 그러면. 여기. 세 번째 틀의 아랫변.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쉬워요. 이거 쉬운 거잖아. 좀 전에 한 거예요. 윗변 35, 아랫변 71. 여기가 몇 대면? 3대 1. 그럼 여기 있는 면 구하라는 얘기잖아, 결국은. x는 3 플러스 1분의 3은 아랫변에 곱해주고 1은 윗변에 곱해주고 4분의 얼마일까요? 213 플러스 35 248 약분하면 62 x는 62cm가 된다. 지금 하나 여쭤보시죠. 여러분 이게 교재 어디까지 풀고 있나요? 몇 페이지 정도 풀고 있어요? 각자 다르겠지만 피타고라스 안 합니다. 피타고라스 확률 전까지. 확률 전까지? 비슷해요? 확률 풀고 있고 비슷하고? 저는 이렇게 빠르죠. 넌 얘기했지. 너 화요일 날 다시 교재 검사해서 안 됐으면 이제 저번 점 계속 남길 거야.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금방 풀기 때문에 뭐한 30분이면 뭐.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빼고 이제 풀면 이제 확률로 넘어갈, 경우의 수로 넘어가는 거니까 다음, 화요일 날은 이쪽에 일단 어차피 다음 주 화요일은 이해하는 거 위주니까 이거 하고 뒤쪽에는 피타고라스 건너뛰고 이제 경우의 수에서 뭐 추가로 질문 받을 수 있으면 같이 이어서 질문 받는 걸 할 테니까 과제를 좀 마무리해 두시고. 그래서 과제는 역시나 지금까지 풀었던 부분에서 주말 가지고 화요일까지이기 때문에 60문제 푸시면 됩니다. 3학년 건 오늘, 잠깐만. 3학년 건 진도 나가는 거 봐서. 그래서 3학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마 설명해 봐도 한 20분이라 뭐 분량을, 과제 내줄 수 있는 분량이 많은지 좀 확인해 보고 3학년 게 좀 분량이 되면 이해하는 걸 줄여드릴 테니까